근감소증은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주로 노화와 관련이 있고 신체 활동이 제한된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낙상, 골절,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근감소증이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었고,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근감소증에 대한 질병 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감소증이 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확인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적절한 영양 섭취,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 적절한 영양 섭취는 단백질이 이제 근육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성인은 체중의 1kg당 1g의 단백질이 권장되고, 노인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은 육류, 생선, 유제품, 콩, 두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칼로리 섭취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칼로리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서 소비되기 때문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골고루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비타민, 유기질 다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하루에 한 번 많이 먹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70kg인데 하루 한 끼에 70g을 먹는 것과 나눠서 25g씩 먹는 것, 어떤 것이 더 건강할까요? 단백질은 한 번에 섭취해서 소화 흡수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략 한 2-3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섭취해봤자 그것을 단백질로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끼마다 아침, 점심, 저녁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5g, 30g 이렇게 단백질 30g을 섭취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단백질 30g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닭가슴살,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100g 약간 이상의 그 고기를 섭취했을 때 단백질을 한 20g에서 30g 정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순수하게 다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끼당 100g 정도의 고기를 섭취를 하면 그 안에는 한 2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분, 남성분 자기 체중에 따라서 남성분 보통 한 7-8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끼당 100g에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3끼 먹으면은 60g이 조금 넘게 한 70g 섭취하는 건데, 노인은 1kg당 1.2g을 더 먹으라고 했으니까 한 150g에서 2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고 보시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한 100g에서 150g 정도 매 끼니마다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크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아니면 내 몸을 가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동일한 근육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저항을 주는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적절한 심박수가 유지되게끔 계속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는 것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걷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기 혹은 가볍게 뛰기 정도까지 해줘야 운동의 효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했을 때 운동량이 워낙 적으신 분들은 그것으로도 근육을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이상의 근육량이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무조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몸에 맞게 적절한 부하를 가지고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무게를 갖지 않고도 자기 몸을 가지고 자세를 통해서 충분하게 근육을 손상시켰다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맞는 알맞은 강도의 운동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혼자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운동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운동도 웬만하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수년간 공부하고 수년간 회원을 지도하고 했던 그런 노하우를 단 그 몇 시간을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습득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한다면 굉장히 큰 삶의 질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꼭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서의 근감소증에 대해 이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양과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